자, 오늘도 빠짐없이 들려오고 있는 선방위의 언론 탄압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어제 그 방송심의 소위가 또 이번에 MBC에 대해서 이틀막 심의, 보복 심의로 이제 법정제 주의 의결을 했다라고 또 알려줬죠. 야, 이거 언제까지 하는지 참. 절차상 이제 이거를 전체 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하게 되면 이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법정 제재로 내건 보도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놈의 또 바이든 날리면 보도예요. 지금 바이든 날리면 보도 내용으로만 무려 5번째 중복 법정 제재를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법정 제재의 의결 사유가 뭐냐면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서 MBC가 유리한 주장으로 선택적 방송을 했다. 그리고 비속어 관련 보도에서 국회라는 발언의 앞에 자막으로 미국이라는 것을 사용했지만 이 사실을 숨긴 채 보도를 했다라는 민원에 대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반한 조항은 객관성 및 공정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권과 대통령 추천목 심의위원들이 말하는 거 보니까 진짜 가관도 아니에요. 법원의 주요 논거를 설명한 법조인의 의견은 도대체 어디 있냐? 외교부 쪽의 대리 변호사는 반드시 넣어야 했던 거 아니냐? 자사 편파 보도다 라면서 걸고 넘어졌다라고 하죠. 그런데 말이에요, 저 심의위원들의 주장의 가장 큰 결점들이 뭡니까? 첫 번째, 법원의 결정을 강조하면서 MBC의 바이든 날리면 보도가 다른 언론과 국민을 유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법원조차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 자사 편파 보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관련 보도 내용의 핵심 당사자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죠. 행정수반인 대통령과 언론사 이 양 주체를 두고 봤을 때 누구의 이익이 더 보호돼야 되는가? 너무나 상식적인 판단이지 않습니까? 누가 더 보호돼야 되는가? 이를 심의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당연히 언론사의 권리가 보호돼야죠. 그리고 세 번째, 방심위의 제재 단계가 행정지도인 의견 제시랑 권고부터 시작해서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그리고 프로그램 정정, 수정, 중지, 그리고 과징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법정 제재가 중징계 영역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방송사가 뭐 제어가나 재승인을 받을 때 굉장히 큰 감점 사유가 되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징계와 벌점을 누적시켜가지고 MBC가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저들의 최종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과정에서 명분 없는 무리한 심의뿐만 아니라 심지어 심의를 중복시키는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나중에 본인들 스스로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게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 그리고 중립성을 위해서 심의기구는 통합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중복적으로 심의될 수 없게끔 잘 분류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방심위와 선방위가 지금 그 목적성, 존재의 이유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요, 류일임 위원장의 지시로 인터넷 매체의 보도까지 심의 대상을 확대하겠다라는 준비 작업, 이것도 거치다가 들통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방심위 규정의 상위법으로 알려져 있는 그 정보통신망법상 다른 법률 규정이 없으면 이 언론 기사에 대한 심의, 이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이미 온라인 기사에 대한 것들을 언론중재위가 관할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거를 또 중복적으로 심의하겠다라고 나선 것, 그 심의에 정말 명분 없는 이 심의를 추진하겠다라고 강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또 류일임 위원장이 주도적으로 했던 것이고, 근데 류일임 위원장이 그걸 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인터넷 언론의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으니까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심의 대상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 상관이 있어요? 규모가 커지는 거랑 본인들 관할이 아닌 것까지 손대겠다라는 것과. 이거 막 본인들이 왜 그걸 심의해야 되는지를 근거도 제대로 제시도 못하면서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현행법도 무시하는 정말 되도 않는 명분을 들먹이는 건데, 하물며 방심위 사무처에서조차도 이거 현행법 충돌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특정 방송사들만 징계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죠. MBC가 한 11건 정도 받았고요. 지역 MBC가 2건 정도 받고, CBS 2건, YTN도 2건, 평화방송 1건, 그렇게 의결을 했는데 정작 이들이 줄곧 강조해왔던 패널의 불균형, 그리고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 위반 사례, 여기에서 가장 큰 민원들이 쌓여가고 있는 곳이 어딘지 다들 아시죠? TV조선, 채널A, 이와 같은 어떤 극단적인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는 종편들에 대해서 법정 제재를 단 한 번도 내놓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종 문제없음 처리를 해주거나 심지어 안건을 올리는 것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죠. 자, 이어서 하나 또 말씀드리면, 5번째,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공정성, 객관성에 대한 판단 기준 자체가 사실상 이게 사문화된 요건이라는 점에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너무 애매해서 이거 너무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간다, 주관적 심의에 해당하는 요건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재의 이유로
웬만하면 거론하지 않아왔단 말이에요. 특히 이 요건으로만 법정 제재를 내렸던 건이 18대 총선에서 2건, 20대 총선에서 5건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 요건을 걸고서 제재를 했을 경우에 법원에서 제동을 건 사례도 굉장히 많죠. 판례에서조차 뭐라고 나오냐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해서 이제 심의의 주요 요건으로 고려하는 것보다는 민주주의 유지와 이 어떤 발전적 측면,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측면에서 고려돼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수차례 법원에서조차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걸 무시하고 있죠. 그리고 6번째, 법정 제재만으로 따져봐도 선방위 역사상 보게 되면 18대 총선에서 2건, 20대 총선에서 14건, 21대 총선에서 2건 이외에 나머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몇 건입니까? 이번에만 18건이에요. 그뿐 아니라 남발되는 관계자 징계도 문제죠. 지금 법정 제재에 있어서 최고 수위에 해당하는 관계자 징계만 이번에 12건이나 의결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역대 통틀어서 우리나라 역사상 관계자 징계가 단 2번밖에 없어요. 이번을 제외하고 단 2번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해가 가세요? 지금 이 12건이나 있는 게 2014년 지방선거 때 한 번이었고요. 20대 총선에서 딱 한 번이었어요. 그렇게 한 번씩. 무엇보다 관계자 징계는 방송평가에 불이익 해주는 것 이외에도요, 방송 담당자를 또 징계하는 이중제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 더욱이 웬만하면 의결 대상에 속하지 않게 빼두었던 영역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러한 무리한 의결 과정에서 나온 심의위원들의 판단 배경은 또 어떻습니까? 이를테면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보도는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어느 성직자가 와서는 가방 하나를 두고서 아버지 얘기를 하니까 이걸 김건희가 거절하기 힘든 성질이 있지 않냐. 그래서 이거는 여성에 대한 테러면서 모든 성직자에 대한 모욕이다. 그러면서 중징계 판단의 이유를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 이 설명에 대해서 납득하실 수 있어요? 와, 진짜 어떻게 저렇게 기적의 논리를 펼치죠? 사안의 본질이 김건희의 뇌물수수 문제, 인사청탁 문제, 그리고 그 대상이 국가 권력에 있는 자를 대한 논란인데, 심지어 왜 국가 권력 서열 순위가 뭐 1위에 있다, 2위에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1위는 천공, 2위는 김건희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여성과 종교적 관점으로 틀어버리는 그 기적의 논리로 이 심의 판단의 이유를 설명하니까 기가 차는 일의 연속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 밖에도 뭐 선거방송 심의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주제들을 들고 와서는 중징계 의결을 내리는 것도 그렇게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니까 누가 봐도 이건 정치심이다 라고 결론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고요. 애초부터 방심위와 선방위의 그 여권과 대통령목 추천위원들의 면면만을 살펴봤을 때도 이들이 지금 전문성조차도 의심되는 이들을 앉혀놨지 않습니까? 근데 그 판단 기준조차도 논리도 없이 전문적 지식도 기반에 깔려 있지도 않은 그 기적의 논리마저 펼치면서 툭툭 던져대는데 그만이었던 거죠. 아무튼 우리의 눈과 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지금 이 결정들이 어떻게 민주사회의 생명줄을 끊어놓고 있는지를 보고 듣고 기록해서 정권 심판과 더불어서 상식과 합리성을 잃고 있는 기준 없는 이 정치 노름만을 하고 있는 이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뿌리채 뽑아놓은 저 무도한 이들을 꼭 법정 위에 서서 단죄될 수 있도록 이 지속적인 관심을 놓지 않기를 또 역시나 간절히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